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에이핑크 윤보미 박초롱님이 케미가 좋다고 해서 두 번에 대한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주 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윤보미 박초롱님의 사주 볼게요. 자,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박초롱님 사주는 신미년 양띠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경인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신일주로 태어났고요. 윤보미님 사주는 계유년 닭띠해에 태어났고요. 경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인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자, 두 사람이 케미가 좋은데 왜 좋을까요? 네, 살펴봐야죠. 일단은 저는 궁합을 볼 때 첫 번째로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가를 볼 때는 오행용신이 같은가 그리고 격이 서로 상생하는가, 그리고 다음으로 보는 것이 일지나 월지의 형충해합, 이것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띠가 상대방에게 이로운가, 이렇게 네 가지를 보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띠가 오행용신이, 띠가 아니고 오행용신이 같은가?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자, 봅시다. 일단은 박초롱님 사주, 인월에 임수가 경신금을 많이 봤어요. 이러면 수목용신하거나 목화용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목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수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하는가? 자, 이게 이제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식신격이 인성이 다자하면 대체적으로 화용신하고요. 그리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식신을 시신으로 잡습니다. 그러니 박초롱님의 사주는 목화용신 해봅시다. 그리고 윤보미님의 사주는 신월의 병화가 신약하죠. 그런데 정관을 봤으니, 즉 월령의 경신금이 기세가 강하니 식상으로 굳이 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 목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수, 목, 용신, 이게 가장 유력하고요. 다음으로 목, 화, 용, 신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했으니 일단 목용신 먼저 잡고요. 금이 앙하니 이걸 극할 화용신, 화희신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목화용신 또는 목용신, 화희신, 화용신, 목희신 이렇게 해서 목화가 같은 오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용신 잡는 것과 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일을 할 때 원령의 기세를 건들지 않는 것. 이것은 일적인 거죠. 근데 용신, 희신은 일보다는 자신의 마음이나 가치관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용신은 그냥 목화용신 하면 같은 오행용신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똥 놓고요. 네, 목화용신입니다. 왜 이 오행용신을 잡냐면, 오행용신을 잡는 이유는 오행용신이 같을 때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운이 한 해 한 해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대운은 다르게 가요. 근데 세운이 같이 가는 것은 사람이 힘들 때 같이 힘들고 좋을 때 같이 좋아야 합니다. 이것을 전우회라고 하죠. 고생을 같이 해야 사람들이 안 싸우거든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은 좋은데 한 사람은 나빠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어느 한쪽이 나쁘면 쌤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쌤쌤. 그렇죠. 길흉이 섞여서 그냥 저냥 평탄할 줄 알죠. 그러나 사람은 시기의 동물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배우자가 못 나가는 운이면 왜 배우자가 힘든 운이겠어요? 땡땡땡.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더럽게 잘 나가요. 돈도 잘 벌고. 근데 배우자는 힘든 운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남편이 더럽게 잘 나가고 돈도 잘 벌어서 바람을 피우거나 돈 번 위세를 떨거나 이러면 배우자는 당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안 좋은 운이어야 되니까. 근데 둘 다 좋은 운이면 배우자가 잘 나가서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마누라 갖다 줍니다. 이러면 마누라가 돈을 쓰죠. 네. 이걸 보고 선순환 구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누라가 돈을 쓰고 기분 좋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잘합니다. 그러면 또 남자가 힘받아서 또 열심히 잘합니다.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고요. 남편이 힘들어요.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잘 극복해냈어요. 이러는 경우들이 많죠. 서로 의지하고 남편이 무능하니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힘들어요. 남편도 물론 힘들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용신이 같아야 같은 공간을 점할 수 있습니다. 오행용신이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용희신 중에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 같은 공간을 점유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부부궁합뿐만이 아니라 사업궁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업자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 이러면 싸워야죠. 왜? 이득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면 싸우겠죠. 사장운은 좋은데 내 운이 나빠요. 회사가 망할 운이래요. 내가 사장 말고. 그럼 나만 망하거나 내가 맡은 일만 망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잘려요. 내가 운이 좋고 사장 운이 나빠요. 그러면 회사는 망하고 나는 다른데 스카웃 되어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용신이 다르면 매년 들어오는 운에 따라서 갈라질 틈이 계속 보이겠죠.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오행용신입니다. 다음이 이제 격이 서로 상생하는가, 이것을 보는데요. 격은 가치관, 생활 패턴,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죠. 그러면 격이 상생한다라는 것은 식재, 관인, 식세가 아니고 식재, 관인, 인비, 비식, 이것을 그 격이 상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치관이 비슷하다. 근데 이것은 격이 서로 달라도 지지고 볶고 잘 살기도 해요. 시대에 따라, 가풍에 따라. 오행용신이 다르면 같이 살기 힘들지만 격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 다른 것은 크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기도 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싸우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 되거든요. 이게 격은 30대 중반까지 가요. 그래서 신혼 초까지 격으로 논해요. 그 이후로는 그냥 내려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격이 상극하는 걸 좋아하고요. 결혼해서는 격이 상생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해도 같은 집에 살려면 격이 상생하는 것이 좋아요. 격이 다르면 잘 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연애할 때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끔 만나잖아요. 이러면 새로운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설레죠. 근데 같이 사는데 매일 새로우면 적응이 안 돼서 싸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격이 상생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박철옥님 식신격, 윤보미님 편제격, 격이 식재격으로 상생하죠. 네, 오행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오행은 달라요. 근데 오행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윤보미 씨 사주가 금이 왕하니까 화가 왕한 사람 만나면 좋지 않아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왜 잘못되었냐? 오행용신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오행용신이 다를 수 있죠. 이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은 공간을 점유 못한다고요. 매해 바뀌는 운에서 내가 서로 싸울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반대 오행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싸우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격이 상생하는가 이제 봤는데, 일단은 격이 상생하죠. 식신격,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편제격,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익숙한 게 좋아요. 둘 다 제격, 식신격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식신격, 눈앞의 즐거움, 제격, 눈에 보이는 즐거움, 이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비슷해요. 하면 쿵 하고 알아먹고, 하면
저것이 뭐에 대한 어인가를 알아요. 쿵 하면 생각 없이 머리를 기대서 벽에 찧었구나 하고 알아요. 격이 생하니까 저 행동이 뭐에 대한 행동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어느 정도 잘 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지나 월지의 형충해합, 이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월지가 충한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얼굴 자주 보기 힘들어요 하기도 하고요. 다르게 보자면 조후가 맞아요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궁합이 맞다라고 할 때 원령이 다른 궁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충하면 한 번 부딪혀서 깨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하면 타협 조정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귀문 원진이면 반대를 하면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하면 집안끼리 뭐가 잘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월령이 충했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부부 사이일 경우에는 집안끼리 한번 부딪혀야 돼요. 근데 안 부딪혔죠. 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상관없습니다. 일지는 개인적인 공간이죠. 그러니 충하면 개인적인 공간에서 한번 부딪힐 수 있어요. 인신충은 길 가다가 싸운다 라고 할 정도로 사소한 일로 잘 다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지에 둘 다 편인을 뒀죠. 둘 다 잔잔하게 서로가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도 충, 일도 충 했지만 저 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요.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뭐냐면 원진, 귀문 또는 공망입니다. 원진이나 귀문, 공망 이런 것들이 일지에 있을 때, 특히 월지에 있을 때는 월지는 집안성을 띠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얘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있을 때 사소한 일로 잘 다투거나 서로가 뭔가 이렇게 끌리는 건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충했기 때문에 다툼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다만 서열 구분이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 띠가 나한테 이로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해, 묘, 미 하는 띠죠. 이것은 목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용신인 보미씨에게는 박초롱님 띠가 좋은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윤보미씨는 사유축 하는데 이것은 금입니다. 금은 박초롱님 사주에 좋은 영향을 안 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띠는 외부의 영향력을 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살피니까 나한테 유리한 띠를 찾아서 결혼을 하면 운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참고해야 될 상황이겠죠.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화용신, 격이 상생,
이 두 가지만 봐도 그냥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도 비슷해요. 둘 다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 케미가 잘 맞을 수밖에 없지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초롱님의 사주 특성이 도식 됐습니다. 도식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오해를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식상이 심하게 극당했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설명충. 윤보미님 사주는 제극인이 심하죠. 이것은 스스로가 불쌍하게 말합니다. 또는 피해자처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극인이 인성이 약한데 제극인이 되면 불쌍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투덜거린다는 얘기거든요. 투덜거리는 보미씨. 설명을 하는데 좀 과하게 하는 초롱씨. 이것이 나이가 초롱씨가 많으니까 언니가 하는 충고 정도로 받아볼 수 있고요. 제다한 보미씨는 듬직한 사람에게 기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롱씨가 하는 잔소리가 좋게 들릴 수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챙겨주는 걸로. 특히 격이 상생해서 필요한 걸 잘 알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미씨는 편제격이니까 내 사람에게 잘해요. 그러니 저기 도식된 초롱씨는 내 사람이니 잔소리가 과해도 들어줄만 한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에 기문이 묵혔네요. 초롱씨가. 관의 기문. 남자를 보는 눈이 조금 살짝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케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합이다. 왜? 오행용신 동일 격상생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부부 사이에는 참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케미가 잘 맞죠. 둘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미씨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니까 늘 챙겨주고 다독거려 줘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롱씨가 좀 과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성격이 그냥 그런 거죠. 나쁜 건 아니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궁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볼 때 참 좋은 궁합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미씨 상처받는 걸 잘 다독거려 줄 거고, 초롱씨가 하는 얘기들 안 지루하게 또는 지겹지 않게 잘 받아쳐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올해가 이제 보미씨가 경관이 되었고 초롱씨가
관설이 되었고, 둘 다 이제 소속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사주들입니다. 어쨌든 두 분의 궁합은 케미가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궁합이다 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